안녕하세요. 준쌤입니다. 19강은 마텐자이트와 잔류 오스테나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텐자이트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근데 마르텐사이트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고, 그럼 그 두 차이가 뭘까요? 같은 거고요.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텐자이트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굉장히 높죠.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건데 경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시마트 베소포르페 아직 잊지 않고 있죠. 거기에서 시멘타이트 다음으로 이렇게 경한 재료인 마텐자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텐자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만들어지는 방법이 마법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보통은 확산 변태를 이렇게 확산을 해서 변태가 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시멘타이트라든지 뭐 펄라이트라든지 그런 식으로 뭐 이 녀석들이 변태를 할 때는 확산을 주 매개로 사용을 하는데 마텐자이트는 그런 게 없이 약간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짠 하면서 전체가 동시에 바뀌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BCC 구조 또는 변형된 구조인 BCT 구조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마텐자이트의 구조를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마텐자이트는 탄소강의 준안전상으로 BCC 또는 BCT 구조의 과포화 침입형 탄소 고용체를 형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탄소량에 따라서 탄소가 어느 정도 적은지 또는 많은지에 따라서 BCT 구조 또는 BCC 구조를 이렇게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HCP 구조도 있지만 무시하셔도 됩니다. 일단 BCC, BCT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BCC 구조는 들어봤는데 BCT 구조는 잘 들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 마텐자이트가 되기 전에 어떤 구조가 마텐자이트가 될까요? 오스테나이트가 금냉을 통해서 마텐자이트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스테나이트의 구조는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FCC 구조입니다. 근데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연달아서 있겠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하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마텐자이트화 되면서 이렇게 비틀린 구조가 완성되게 되는데 이러한 뒤틀린 구조를 BCT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강 이해하기를 FCC가 변태를 했는데 너무 순식간에 변태를 해가지고 약간 뒤틀린 상태로 중간에 낑겨 있는 이 구조를 BCT라고 하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마텐자이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태를 하게 되면 표면이 우글우글해져요. 표면이 약간의 요철이 생기면서 표면 기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 내에 많은 결함이 존재합니다. FCC에서 BCC 그리고 BCT로의 전단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슬립이라든지 쌍정 변형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의 전위, 적층결함, 쌍정결함 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87페이지의 CCC 곡선에서 잠시 MS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는데 MS는 대단한 건 아니고 마르텐자이트 스타트
그리고 마텐자이트 피니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온도가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고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 냉각 속도가 이렇게 빠른가 또는 늦은가에 따라서, 그리고 합금 원소가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이렇게 어떠한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MS점을 낮춰줄 수도 있고 또는 높이는 원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렇게 MS점은 변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MS점은 뭐 노즈라든지 다른 여타 뭐 변태점처럼 이렇게 고정된 값이 아니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탄소강의 탄소 함량에 따라서도 MS 온도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텐자이트 변태라는 게 있는데 어디에서 오스테나이트 FCC 구조에서 BCC, BCT 구조로 이렇게 변태할 수 있으며, 다른 확산 변태와는 다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무확산 변태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성의 변화가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텐자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상과의 조성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상에서의 조성과 그 마텐자이트의 조성이 같다. 그리고 또 MS점과 MF점이 존재하며 MS점과 MF점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잔류 오스테나이트라는 말이 있죠. 잔류 오스테나이트. 자, 그러면 강이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죠. 아무래도 A1점 이상까지 이렇게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뭐 굉장히 700도가 넘는 고온까지 올라갔는데 담금질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 강 내부까지 식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강 내부의 온도를 컨트롤하는 게 어려운데 내부 부분은 S점을 통과를 해도 F점까지 통과를 시작을 하고 끝을 봐야 되는데, 시작은 했는데 여기에서 적당히 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남는 게 잔류 오스테나이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TTT 곡선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MS에서 끝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여기 있는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남을 수도 있어요.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남는다면은 잔류 오스테나이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오스테나이트는 아무래도 상온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기 F점을 거쳐서 변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모양을 다 만든 다음에 그리고 수일이 지나고 또는 수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변태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거를 뒤틀림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온에 존재하는 잔류 오스테나이트는 사실은 좋은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자면은,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발생하는 이유는 0.6% 탄소강 이상에서 MF 온도가 상온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온까지 담금질을 해도 마텐자이트 변태의 종료는 어려움. 이 MF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냉 처리라는 걸 합니다. 심냉 처리를 다른 말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섭제로 처리 또는 섭제로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저온까지 온도를 낮춰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MF점을 돌파한다. 여기 이렇게 MS점이 있고
MF점이 있으면 굉장히 저온까지 초저온 또는 극저온까지 이렇게 온도를 낮춰서 강제로 F점을 돌파하여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이렇게 심랭 처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텐자이트의 변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꼭 익혀두고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겠습니다.